반갑습니다. 익산 간판장입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 봅니다. 생업이 생업인지라 이렇게 자주 촬영을 하지 못하고 오늘도 어떻게 일과 중에 어거지로 짬을 좀 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봅니다. 오늘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제가 대략 한 1년 정도 전에 유튜브라는 걸 시작을 하면서 앞에 이렇게 늘어놓은 우리 장업꾼들이 쓸만한 로드들을 한번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초보분들께서 로드 선택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그 영상을 좀 여러 편 찍은 바가 있고, 그걸 가지고 올 한 시즌 잘 한번 써보고 연말에 리뷰 영상을 한번 찍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오늘 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날을 그냥 지나치면 약속을 또 못 지키는 것 같아서 어거지로 또 대본 없이 또 이렇게 어설프게 또 서봅니다. 1년간 이렇게 정말 단 한 가지도 동일한 낚싯대 없이, 로드 없이 전부 다 틀린 로드 12개씩을 골라서, 이 중에 있는 12개씩을 골라서 낚시를 다녔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릴시트의 위치, 뭐 탄성, 그 다음에 뭐 그립의 형태도 그렇고 전체적인 무게도 틀리고 그래서 이제 캐스팅 자체가 각각 로드에 맞는 특성에 맞게 캐스팅을 하려는 그 방식을 찾다 보니까 폼도 이상해지는 것 같고 좌우지간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12대 편성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이제 다대 편성을 한다면 또 소비자분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이 오해 소지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이제 요건 좀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거를 좀 한번 만져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년간 이제 제가 쭉 다녔던 필드들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450, 이게 지금 현재 전부 다 450대인데 조금 더 길어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가 조금은 짧아서 좀 아쉬웠던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480대로 한번 세팅을 해서 한번 낚시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480대 여러 가지 후보군을 두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검색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게 잡히면 그걸 가지고 이제 480대 동일한 낚싯대로 세팅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저도 좀 즐기는 낚시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장어를 잡겠다고 장어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장어 낚시라는 그 낚시의 대상어, 즉 장어라는 녀석이 기껏해야 1kg 이쪽 저쪽, 크다 하면 2kg 이쪽 저쪽, 그리고 인생고기다 하면 3kg 전후반 그렇게 되는 어종인데, 여기에 있는 로드들은 정말 넘치죠. 스펙들이 넘치고 가끔 보이는 필드에서 볼 수 있는 그 중국산 아주 저가의 그 로드들도 장어를 제압해내기에는 충분한 스펙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자체의 어떤 성능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결론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장어 낚시를 하기에는 다 넘치는 스펙들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 노드 언박싱 하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릴시트의 위치라든가, 그 릴시트의 위치가 뭐 별거냐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불편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아예 쓰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드 여건에 따라서는 뭐 경사가 심한 그런 곳에서는 대를 들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쓸 수가 없죠. 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립의 형태, 뭐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서 여기 제일 무거웠던 친구가 누구죠? 여기 연규산업의 아쿠아칸. 이 친구 참 제가 키가 작은 키는 아닙니다. 제가 180에 80kg 정도 나가는 작은 체구는 아닌데 제가 쓰기에도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로드였습니다. 이게 지금 원경도 굉장히 두껍고 제가 작은 손이 아닌데 여기에다가 또 요즘 흔히들 많이 아시는 뭐 랩핑까지 한다면 굉장히 두꺼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로드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필드 여건이 어떤가, 내가 주로 하는 낚시를 하는 필드가 뭐 앞에 장애물이 많다든가 아니면 뭐 앞에 지금 내가 자리 잡고 있는 포인트 앞에 수중 석축들이 많아서 밑거림이 심하다든가, 그래서 고기를 다 가까이 끌어냈는데 눈앞에서 떨구는 그런 필드라면 조금 더 긴 대를 이용해서 비교적 먼 거리에서 랜딩을 하는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어떤 길이라든가 뭐 릴시트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한번 만져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가 좀 샜는데 로드들을 하나씩 제가 뭐 얘 특성은 어떻고 뭐 지금 매드엑스인데 얘는 뭐 로드 언박싱 할 때도 말씀드렸죠. 뭐 300g대 굉장히 가벼운 로드인데 이거 뭐 장어 잡을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1kg 오버되는 장어를 이 친구가 한 두 마리 정도를 잡은 바가 있습니다. 전혀 무리 없이. 그래서 뭐 장어를 잡는 데 있어서 뭐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로드는 뭐 스펙이 넘쳐납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인생고기라고 할 수 있는 고기의 사이즈가 기껏해야 3kg이기 때문에 뭐 넘치는 거죠. 그래서 대 자체의 어떤 성능은 의심치 마시고 내가 운영하기에 좀 편하냐, 내 몸에 좀 맞느냐, 아니면 내가 주로 하는 필드에 이 로드가 좀 맞느냐, 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완력으로 이 정도 무게를 하루 저녁에 몇 번씩 뭐 10대, 경우에 따라 뭐 15대씩 계속 미끼를 갈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부담이 없겠느냐 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로드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왕 이제 리뷰를 해야 되니까 제가 1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의 로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얘는 정말 불편하다, 이 점은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점 몇 가지만 좀 추려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통상 보면 이제 여기 지금 뭐 국민 원투대라고 하는 유정 비어대입니다. 지금 얘 릴시트가 지금 70cm가 채 안 됩니다. 70cm가 조금 안 되죠. 한 68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68 정도만 돼도 뭐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얘보다 긴 애들이 몇 있었습니다. 보면 제일 길었던 애가 이제 NS 블랙홀에서 나왔던 서프 리미티드. 굉장히 높죠. 리스트가 80cm가 살짝 넘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받침틀에다 꽂아 놓게 되면 이 릴시트 위치가 손에 닿지를 않아요. 특히나 이제
평지가 아니라 저수지 제방 같은 어떤 경사면에 내가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딱 두 개가 제가 좀 버겁다라고 생각이 됐던 애들이 얘들입니다. 거의 80cm 전후하는 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슈케진, 바낙스에서 나온 슈케진이라는 제품과 그리고 블랙홀, NS 블랙홀에서 나온 서프 리미티드라는 로드인데, 이 두 대는 항상 받침틀의 양 끝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양 끝이라고 하면 스텝을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다 넣고 이제 운영을 했죠. 만약에 가운데 있었다면 뭐 정말 제압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맨 양쪽 끝에는 항상 얘들 둘이 포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릴시트의 위치는 지금 이제 그 언박싱 할 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릴시트의 위치는 거의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재원표를 보면 릴시트의 위치가 명시가 잘 안 돼 있죠. 그러면 정말 이런 경우가 돼요. 한 80cm 넘는 이런 릴시트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로드를 받침틀에다 꽂게 되면 이런 꼴이 된다고. 이게 지금 들어지지가 않아요. 고기가 걸려 있으면. 그래서 릴시트의 위치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로드를 사야 되는데 릴시트 위치가 안 나와 있다 그럼 전화라도 해서 바닥부터 릴 체결되는 부위까지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해서 그걸 꼭 확인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 통상 아까 이제 유정비어대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제 70cm 언더로 돼 있는 친구입니다. 한 68 정도 되는 친구인데, 요 정도 이쪽 저쪽에서 쓰기가 제일 좀 무난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얘보다 더 긴 애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걔네들은 릴시트가 조금 높다라는 생각을 쓰면서도 계속 했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이건 작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로드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하나의 뭐 특징이긴 하지만, 뭐 조금 더 무겁다든가 아니면 뭐 가이드링이 후지 가이드라고 하는 경사 가이드를 써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선경이 어떻고 그런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릴시트가 높아버리면 내 받침틀과 내가 다니고 있는 낚시 형태와 맞질 않으면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릴시트 위치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구입을 하십사라고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이제 연질이냐 경질이냐를 또 봐야 됩니다.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이나미스 아킬라라는 제품이었는데, 지금 초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뻣뻣합니다. 이 로드가. 자, 이런 친구를 캐스팅하는 폼하고, 지금 제일 연질에 가까웠던 로드가 이제 그 NS 브레이커. 얘가 오늘 좀 많이 거론이 되네요. 좀 공교롭게. 얘는 굉장히 좀 낭창거리는 됩니다. 또 누가 있었나? 아무튼 굉장히 낭창거리는 로드예요. 그러면 얘들 둘을 봤을 때 폼을 똑같이 잡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그 캐스팅을 할 때 보면 느림줄이라고 하죠. 캐스팅 직전에 초리대 끝에서부터 봉돌을 얼마 정도 늘어뜨리느냐를 이제 우린 느림줄을 얼마나 주느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질 같은 경우에는 느림줄을 짧게 주게 되면 로드 파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스윙 자칫 잘못하면 초리대라든가 로드가 바로 파손이 돼요. 그래서 경질 경우에는 느림줄을 좀 비교적 길게 두죠. 그래서 이제 회전축을 좀 크게 해서 로드에 좀 여유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연질이다라고 하면은 캐스팅 순간에 받는 압력 때문에 봉돌이 나가기 전부터 이제 대가 땅 쪽으로 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느림줄을 길게 주면 채비가 땅에 걸려서 뒤에 있는 이물질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연질이다라고 하면 대개 보면 이제
이건 뭐 정설처럼 원투분들 하는 얘기지만 초보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조금 낭창거린다 로드가, 그러면 느림줄을 좀 짧게 잡고, 그 다음에 경질이고 굉장히 뻣뻣한 로드다라고 하면, 뭐 얘도 그렇죠. 아쿠아칸 이 친구도 굉장히 뻣뻣한 데다라고 하면 느림줄을 좀 길게 둬서 대에 직접적인 압력이 조금 덜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릴시트의 위치와 경질인지 연질인지 그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경질과 연질의 구분은 내가 캐스팅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정투로 해서 뭐 큰 스윙을 하지 않고 정투로 해서 캐스팅을 하는지, 아니면 뭐 약간은 V캐스팅처럼 좀 옆으로 쳐 돌리는 스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질과 연질에 구분을 둬서 로드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가이드링의 개수, 뭐 그때 1등 했던 게 이 아쿠아칸이었죠. 8개 이 친구가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로 꼴등을 했던 친구가 이제 그 사파 오버레인저라는 친구, 5개밖에 없는 이 친구가 이제 5개로 제일 적었죠. 뭐 가이드의 개수, 뭐 가이드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약간의 편의성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요 아이원터2라는 로드가 지금 물론 접은 길이는 좀 길지만 섹션이 4개밖에 없었죠. 사절로 된 로드였죠. 그래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 로드는 쓰면서도 굉장히 편했고, 뭐 캐스팅도 쉬웠고, 그래서 이런 뭐 가이드의 개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써보니까. 근데 의외로 정말 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이 됐던 특징 중에 하나가 제 발목을 딱 잡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립의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늘어놓은 이 여러 가지 로드 중에서 제일 비싸게 주고 샀던 게 이제 이 아피스 스윙마스터라는 헤라클레스 요 제품인데, 요게 14만 원이 조금 넘었죠. 이 친구가 제일 고가의 낚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은근히 좀 기대를 하고 올 봄에 이제 첫 출조를 나갔는데 불상사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손에서 빠져가지고 초리대 끝에 있는 이 탑가이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 짝이 아닙니다. 이제 뭐 AS를 보내면 금방 될 텐데 먹고 살기도 바쁘고 또 귀찮기도 하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로드 뭐 탑가이드 그냥 뽑아가지고 하나 그냥 깎아서 좀 맞춰서 한 1년간 썼는데, 뭐냐면 그립이 민자 그립이잖아요. 지금 다른 로드는 뭐 전부 다 지금 펌프형으로 해서 이렇게 입체감을 뒀죠. 이런 경우에는 뭐 습기가 조금, 물기가 좀 묻더라도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전 이제 마음 놓고 얘들 펌프형을 쭉 써왔기 때문에 마음 놓고 캐스팅을 했는데 물기가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손에서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받침틀을 치면서 초리대가 부러진 경험이 있습니다. 첫 출조 시에. 그래서 1년간 정말 고민을 조심하면서 썼던 로드예요. 낚싯대의 그 로드라는 게 우리가 즐기고 있는, 잠시만요. 우리가 정말 즐기러 가는 낚시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소품들 중에 한 가지일 뿐인데, 얘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래서 그립의 형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민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립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이 슈퍼캐스터 진이라는 제품하고 이 아피스 스윙마스터, 이 두 친구들이 민자입니다. 그립이 펌프형이 아니고. 그래서 비교적 뭐 저녁 늦은 시간에 밤이슬이 내려앉아 있는 시간이라면 정말 장갑에 묻은 습기까지 다 닦고 휴지로 하고 그리고 캐스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립의 형태가 뭐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간 써보니까 이 민자형 그립도 굉장히 조심성을 기하는 또 그래서 그만큼 또 우리한테는 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또 약간의 스트레스를 또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그런 뭐 의미 없는 그 그립의 형태라고 생각을 했던 그 특성 하나가 제 발목을 1년 동안 잡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민자형 그립은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로드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립은 무조건 험프형으로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손에서 빠질 일이 없죠. 특히나 이제 제일 그런 형태로 놓고 봤을 때는 제일 안정성 있었던 것은 이제 그 펜 캐스트마스터 요 로드가 이제 이렇게 돌기가 요런 형태로 돼 있어서 손에서 절대 빠질 일은 없겠죠. 이 친구 던질 때는 정말 만풍 놓고 던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세 가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로드가 이게 괜찮겠어, 이거 좋겠어 라고 의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다 좋고 장어 잡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스펙들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그런 것들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서 이게 강도상에서 경질인지 연질인지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릴시트의 위치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약간은 좀 그 앞선 두 가지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또 체크하셔야 될 게 그립의 형태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날이 너무 춥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얼굴 안면부에 뭐 고소 작업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안면에 뭐 동상이 온 것처럼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아예 낚시 생각이 좀 안 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로드를 새로 이제 480대로 이제 또 전체 또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숙제를 두고 있는데 즐기면서 지금 여러 가지 로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잡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내년부터는 쭉 편안한 낚시, 즐기는 낚시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말주변도 별로 없고 뭐 낚시도 뭐 사실 잘하는 편은 아닌데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 구독자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늘어나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뭐 허접한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늘 즐겁게 보실 수 있도록 편집에도 더 노력을 좀 기울이고 또 장어도 좀 많이 잡는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만들도록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몇 시간 안 남은 올해 2002년도 마무리 잘들 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모두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들 성취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1년간 저 익산 간판쟁이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